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임상심리학 1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성격 형성 이론, 성격의 이해 알아보고 있고요. 성격 형성에서의 과정 이론, 과정 이론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이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학파인 정신분석 학파를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학계에 어떤 영향력이 큰 프로이드에 관련돼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성격 과정 이론, 성격 형성의 과정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이드가 제시한 내용들, 이 안에 이제 뭐 성격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프로이드가 제시한 내용들, 이론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정립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 일단 중요한 개념들만 쭉 정리를 해 보면요. 일단 자의 개념, 즉 이드, 원초화죠. 가장 욕구가 강한 욕구 체계 욕동 원욕이라고도 하는 이드. 그다음에 에고, 현실적 자아, 에고죠. 그다음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완전체, 슈퍼에고, 초자아. 이렇게 자아의 개념을 제시를 했죠. 자, 그래서 자아의 개념들이 우리 예전에 이 빙산의 그림과 함께 제가 제시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어떤 내면에 있는 악마적인 요소, 악의 요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슈퍼에고는 가장 선한 존재,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가장 완전체에 가까운 이상적인 자아를 의미하고, 에고는 그 중간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타협되어진 중간적인 존재적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아의 개념을 제시한 게 프로이드죠. 자, 그 다음에 의식의 세계에서도 뭐 무의식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했었죠, 프로이드가. 자, 또한 관련해서 또 컴플렉스 이론과 자아의 성장 원리를 제시했는데, 특히 이제 좌절을 통해서 인간 자아가 성장되어질 수 있다, 이런 자아의 개념 우리 예전에 말했었죠. 좌절을 경험해야 아기가 떼쓰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장 과정에서 계속 이제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좌절. 그러면서 어떤 자아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 프로이드가 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이론을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인간 심리에서 개인 무의식의 개념,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해야 심리를 알 수 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뭐 이론적 정립이자 치료 기법으로서도 이런 의미가 있다, 프로이드의 이 학문이.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적 동기 요소 리비도와 타나토스를 제시했고, 심리적 방어 기제의 개념을 제시를 했었죠. 자, 그래서 뭐 21개의 심리적 방어 기제, 뭐 나중에 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은 일단 또 그 리비도와 타나토스 이 개념이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성적 욕구와 그 다음에 파괴 욕구, 이렇게, 또는 뭐 공격 욕구,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이것도 프로이드가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개인 인간 내면의 무의식적 동기 요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성적 요소이고 이게 이제 파괴 욕구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어떤 의지, 인간 내면의 의지 또는 동기 요소라고 했고, 또 이것은 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부는 포기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사멸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때가 다 된 정상적인 세포이지만 때가 다 된 거는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죽여서 또
처리하고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들은 또 죽여서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나쁜 의미에서의 타나토스도 있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어떤 사멸 과정도 이런 타나토스 하나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또 제시했던 게 프로이드의 이론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심리에서 개인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개인 무의식 같은 경우는 프로이드가 제시한 건데 칼융은 또 집단 무의식을 제시를 했었죠. 자, 칼융의 집단 무의식과 프로이드의 개인 무의식은 어떻게 다른가? 자, 프로이드의 개인 무의식은 개인이 아동기 때 여러 가지 이제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억압된 심리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무의식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 억압된 욕망이나 성적 갈등이나 충동, 기억으로 이제 형성돼서 그것이 이제 표출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진 선천적인 무의식.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선악에 대한 양심, 그 다음에 어둠이라든지 징그럽고 기괴한 것에 대한 어떤 혐오나 공포 이런 것들이 동서양을 고금하고 또는 인종을 불문하고 다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인간 공통의 집단 무의식이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개인 무의식의 개념과 칼 융의 집단 무의식의 개념이 좀 다른데 그러한 개인 무의식의 개념을 제시를 한 게 프로이드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간 심리 연구를 위해서는 의식의 세계가 아닌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할 것을 처음으로 주장했어요. 학계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의식의 세계를 연구해야 된다. 뭐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해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를 누구도 의심한 적도 없고 얘기를 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인 의식의 세계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실 수면 아래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더 큰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하고 탐구해야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인. 자, 그러한 내용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무의식을 나타낸 그림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최초로 무의식을 연구 타겟으로 했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프로이드는 자, 이게 이제 이 자체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학파에서 내놓은 이론 정립이나 이론적 체계 자체가 학문이에요. 학문이면서 또 치료 기법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이자 치료 기법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분석 학파가 학문이자 또 치료 기법. 이 사람은 의사였죠. 그래서 그냥 다른 학자들처럼 이론 체계만 제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직접 치료 현장, 임상 현장에서 써먹었죠. 그러면서 그것의 어떤 그 논리성, 체계성, 타당성을 계속 뭐 수정해 가기도 하고 또 임상의 학계에 이런 것들을 보고하면서 검증받기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 이게 같이 병행되는 그러한 학문 체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의 또 업적이라고 한다면 컴플렉스 이론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컴플렉스 이론을 좀 그 장을 연 사람은 프로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완성한 사람은 칼 융이다. 그래서 칼 융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보게 되면 이제 프로이드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요. 컴플렉스 이론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프로이드는 그 컴플렉스 이론의 기원을 이제 컴플렉스 이론의 기원이 아니라 컴플렉스가 어디로부터 유래되는 거냐, 인간의 아동기 경험으로부터 유래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바로 그 컴플렉스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주 양육자, 이게 꼭 부모라고 써 있는데 부모가 꼭 아니더라도 주 양육자와의 관계성에서 컴플렉스가 시작된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으로는 성적 욕망과 공격성, 즉 리비도와 타나토스죠.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고 그 중에서도 리비도가 더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이드가 제시한 컴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죠. 자, 아들이 엄마를 이성적인 어떤 존재감으로서 사랑하고 그 반대성인 아버지에 대한 동일성이죠. 동일성인 아버지에 대해서는 경쟁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딸이 반대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러한 컴플렉스는 무의식적이고 억압을 통해서 표출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컴플렉스가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은 신경증이나 불안증, 강박증의 그런 어떤 병적 상태를 갖고 있으면 이게 더 확대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칼융의 컴플렉스 이론은 내용이 조금 포커스가 틀린데 기원은 자, 어떻게 컴플렉스가 유래되느냐?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내재적으로 인류라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 있잖아요. 그 무의식에 개인의 경험이 더해질 때 그 컴플렉스가 생겨난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칼융은.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무의식적인 이미지, 기억, 감정의 집합체다. 라고 이렇게 제시했고 대표적인 컴플렉스로는 어머니 컴플렉스, 권력 컴플렉스,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되는 컴플렉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 의미죠.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심리적인 상태. 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페르소나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무의식 속에 이러한 컴플렉스는 존재하지만 의식으로 의식해서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칼융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컴플렉스, 칼융이 제시했던 컴플렉스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나 감정 폭발, 성격 왜곡 등에 의해서 이게 강화될 수 있고 확대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융이 또 제시했던 것은 또 이런 치료 기법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유현상 기법이라든지 최면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외에도 자, 프로이드는 방어 기제를 또 제시를 했다라는 그러한 임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심리학 학파에서 또 이 방어 기제를 최초로 이제 또 얘기했던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데 부정, 투사, 전이, 억압, 합리화, 반동 형성, 퇴행, 해리, 주지화, 보상, 행동화, 막강함, 왜곡, 취소, 신체화, 동일시. 자, 이렇게 16개의 방어 기제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방어 기제 5개. 즉 유머, 승화, 이타주의, 그 다음에 금욕주의, 그 다음에 억제, 이런 5개의 긍정적인 방어 기제, 총 21개의 방어 기제 내용이 있어요. 물론 프로이드가 이 21개를 다 제시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학문이 진화되고 시대가 발전되어지면서 조금씩 더 추가되어지고 더 살이 붙은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이 방어 기제를 제시한 프로이드의 업적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제시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시간에서 따로 이 방어 기제를 다루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이 방어 기제는 뭐 다양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그림만 일단 쭉 보게 되면 이러한 방어 기제들이 다양하게 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이러한 그 욕동의 억제, 우리가 욕동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이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욕동이라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는 어, 인간의 어떤 원초와 원욕이라고 하죠. 이드로부터 이렇게 발생되는 건데 이 욕동을 우리가 내면에 있는 슈퍼에고가 항상 어, 그 완전 그 대척점에 있는 거죠. 반대. 우리 인간의 아까 그 보여줬잖아요.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는 그런 걸로 물론 이제 상징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우리 인간 내면의 가장 원시적인 욕구 체계 이드는 때와 상황이나 환경에 뭐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는 욕구 체계인 거죠. 근데 그 욕구 체계가 이제 계속 억압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컴플렉스가 생기게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욕구 체계 원욕이죠. 원욕의 어떤 억압에 의한 것이 컴플렉스라고 한다면 인간 내면의 동기 요소, 즉 리비도와 타나토스가 있는데 이 리비도 요소, 특히 성적 요소, 리비도가 억제를 자주 경험을 하다 보면 노이로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노이로제의 정의를 욕동의 억제, 특히 욕동 중에서도 리비도의 억제를 통해서 생기는 게 노이로제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노이로제 이런 말을 가끔씩 쓰시는 어르신들이 있죠. 아, 내가 막 그런 뭐 때문에 노이로제가 생겼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노이로제가 그 심리학적인 용어 뉴로시스, 즉 신경증이라는 말이 이제 전용돼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노이로제라는 말. 자, 그 다음에 욕동의 억제의 또 다른 형태가 이제 컴플렉스형 인간이죠. 그래서 욕동이 억제됐을 때 뭐 노이로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욕동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거는 성적 욕동이죠. 성적인 욕동이 주로 많이 억제됐을 때는 노이로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이드의 좌절이 경험이 될 때, 이거 하려고 했는데도 좌절되고, 저거 할 때도 좌절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욕동의 좌절, 또 좌절의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전에도 배웠었죠. 그런데 적절한 좌절의 경험은 우리가 에고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아의 성장 발전의 원리가 적절한 좌절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지나치게 좌절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컴플렉스형 인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컴플렉스형 인간은 자, 지나친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자, 특정 감정이나 기억 혹은 무의식적 갈등이 응축되어져서 성격이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간형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형 인간은 결국에는 어떤 좌절의 경험이 투머치 너무 많을 때, 자, 여기 보게 되면 뭐 자료 화면 같은 거 제가 넣어놨는데 뭐 김창옥 쇼 강의에서 나오는데 뭐 이 여성이 키가 182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좋지 않냐 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이게 이제 스트레스인가 보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보니까. 근데 여기 제가 써놨는데 심지어 엄마도 키가 175예요. 엄마면은 상당히 뭐 옛날 세대잖아요. 근데 엄마도 키가 175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도 뭐 어렸을 때 똑같은 경험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기 때 계속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어디를 가도 뭐 너 키가 몇이냐, 너 왜 이렇게 크냐, 너 뭐 엄마 아빠가 키가 몇이냐, 너는 키가 몇이냐,
뭐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일상생활 동안 밖에 나가 있는 시간 동안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또 키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제 누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굉장한 자기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상태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옆에 이렇게 개그맨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반대겠죠. 너무 키가 작아서 뭐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트라우마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서로 이제 반대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컴플렉스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좌절의 경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풍자도 이렇게 제가 한번 가까워 봤는데, 풍자가 보니까 잠을 이렇게 숙면을 취하지를 못한대요. 지금도 돈을 많이 벌었고 인기도 충분히 얻었는데 편하게 잠을 거의 못 잔다고 해요. 지금도.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어머니가 자살을 했었는데 그 자살 징후를 이렇게 비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매일 잠을 안 자고 엄마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기가 옆에서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딱 하루 잠들었는데 피곤해서 그날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가 잠을 편하게 잠 적이 거의 없대요. 기억에. 어머니 자살한 이후로. 자, 그래서 평생 뭐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뭐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자기가 죄 지은 듯한 느낌? 뭐 이런 것을 갖게 됐다. 이건 것도 컴플렉스죠.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그런 컴플렉스인데 평생 그 컴플렉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아 정체성도 혼란이 오게 되고 이렇게 성 정체성도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자, 이런 컴플렉스에 대한 주된 어떤 그런 이론 체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뭐 이렇게 김창옥 뭐 강의해 보게 되면 뭐 키가 165인 남자인데 뭐 그 키 때문에 지금 뭐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고 항상 어디를 가도 특히 여자 앞에 서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키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모든 이제 컴플렉스에 대한 그러한 기원, 컴플렉스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걸 최초로 프로이드가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하나 더 보게 되면 자, 이런 인간의 그런 욕동 체계,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드의 욕동 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집단이나 국가나 문명이나 종교에서는 인간의 욕동 체계를 억제하는 방법을 자주 활용을 했다는 거죠. 뭐 단체 생활이라든지 어떤 집단의 규율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수용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엄격한 규율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런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종교에서는 뭐 수녀는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 안 되고 뭐 가정을 가져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내부의 규율이라든지 엄격한 제도라든지 또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욕동을 관리하고 억제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이렇게 집단에서는 써먹었었다. 그동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조절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결국에는 인간의 내면의 욕동 체계, 욕동의 그 에너지, 인간 내면에 어떤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 그걸 리비도하고 타나토스라고 제시는 했지만 프로이드는 어쨌든 그런 욕동의 에너지의 방출 및 속으로 얻는 굉장히 행복한 상태,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다. 그래서 카타르시스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했고 이 카타르시스를 치료에 적용도 했었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인간을 치료하기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불편상, 상처받은 내면, 컴플렉스 이런 걸 치료하려면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그 억압되어 있는 심리적인 어떤 요소를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끄집어내서 그 어떤 불만족 욕구 체계, 그 억압되어 있는 욕구 체계를 해방시켰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쾌 상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어떤 욕구 체계의 억압을 해소시킬 수 있다. 자, 그걸 프로이드는 카타르시스라고 제시를 했어요. 카타르시스. 자, 그래서 유아기나 아동기 때 자신의 신체 내의 욕동 해소를 통해 쾌를 얻었다면 자라고 성장해서는 사회적 상호관계 및 교류를 통해서 욕동 해소, 쾌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렸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그런 카타르시스를 얻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한다면 조금 사회적인 좀 고차원적인 형태로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 어쨌든 둘 다 내면적인 자아의 욕동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 하나는 말 그대로 원시체계적인 형태로 해소하는 거고 성장에서는 조금 고차원적으로 질적으로 높은 그런 해소 방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파괴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축구로 해소한다든지 또 파괴적인 욕구를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통해서 해소를 한다든지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어떤 과격하게 행동하고 싶은 것을 스포츠 경기장에 가서 막 함성으로 응원으로 발산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좀 성숙하게 이제 발산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내면의 어떤 그런 욕구 체계를 영화나 책을 보면서 눈물로써 이렇게 발산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도 하나의 카타르시스입니다. 또 내면의 어떤 그런 음악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욕동 체계를 발산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때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뭐 야동을 통해서 어떤 뭐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뭐 성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그냥 혼자서 개인이 건전하게 해소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어, 정제된 카타르시스의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프로이드가 제시한 그러한 이론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성격 이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성격 형성 이론이잖아요. 또는 성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의 이론. 그러니까 프로이드 정리해 보면 프로이드는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 가운데서도 특히 성격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형성되는 거. 주 양육자는 주로 이제 부모겠죠. 물론 이제 조선 가정에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부모겠죠. 그 부모가 이렇게 주 양육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그 아이를 대하느냐 이런 것들, 양육 태도,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성장기 때 형성되는 어떤 성적 의식의 전개, 발전 과정에서 얼마큼 억압받아지고 뭐 이렇게 또는 거기에서 어떤 태도로 양육되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성장한 이후에도 그 부분이 무의식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 라는 것이 이제 프로이드의 주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해 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추가적인 내용, 그 다음에 뭐 방어 기제, 뭐 이런 부분, 심리적 방어 기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좀 양이 많아서 별도로 또 정립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긴 강의 들어주시라고 감사드립니다.